설립된 국내 농기계 전문 제조사로 트랙터 컴바인 이항기 등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지원해왔습니다. 20년도에 들어서는 북미 중심의 강한 수출 드라이브로 자체 브랜드 직판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로는 대표이사인 김식 외 특수관계자가 32.05%,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9.9%로 참여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사의 사업 구조로는 농기계와 필터 사업으로 나뉩니다. 농기계 부분은 전체 매출액의 91.5%로 주요 사업장은 한국 이외에 미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소형 모델 중심에서 중대형 모델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단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끄는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필터 부문은 약 8.4%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10년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5년도 이후에는 합입하머라는 수요가 급증하며 20년도에서 22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TYM은 고출력 대비 경량 설계, 장학기후 완성, 스마트 제어 기술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쟁사인 대동과 LSM 트론 대비 동사의 핵심 차별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컴팩트 트랙터라고 불리는 중소형 및 중형 트랙터는 작은 회전 반경으로 과수원이나 하우스, 경작지의 일항 사이를 이동하기가 수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프론트 엔더 로더형 조이스틱 컨트롤을 통해 기존의 제품보다 쉽게 다룰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대형 트랙터는 국내 대형 트랙터 시장 내 점유율 1위인 동사의 K112 모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델은 스마트 키로 인해 버튼식 시동과 원격 시동, 후방 작업기 역시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점도 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동사의 이항기는 모든 종류의 묘목을 일정한 깊이로 정밀하게 심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비료를 주기에 농민의 시간과 노동력 절감에 유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동사의 콤바인 역시 얀마 엔진을 장착한 고출력과 유압 자동 미션을 통한 부드러운 수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3년 들어 코로나19의 특수 효과가 약화되고 고금리 영향이 겹치며 북미 농기계협회 통계에서도 22년에 이어 23년 트랙터 판매가 역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소형 위주에서 벗어나 중대형 제품군을 확대하며 제품 믹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지 공장 증설은 북미 내 점유율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에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블룸스버그와 노스이스트 캠퍼스를 개소하여 동부 지역 생산 거점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기반으로 20년도부터 23년까지 북미 딜러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1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물류 중심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 통합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사의 실적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 TIM의 연간 매출액은 4,8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29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였고 주력인 농기계 사업 부문 매출은 4,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성장했고 필터 부문은 411억 원으로 3% 증가하였습니다. 농기계 부문이 전체 매출액의 92%를 차지하며 회사 실적을 견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상 농기계 부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터 사업은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시장에서 대동과 주로 경쟁하며 LSM 트론을 포함해 가정보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경쟁은 정부의 농업보조금 정책 변화와 농업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수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2년 대동은 연매출 약 1조 4,600억 원대를 기록하며 강한 실적을 내었고 같은 해에 TIM도 약 1조 6,600억 원대의 실적을 내었습니다. 국내 경쟁은 가격 경쟁력, 정부 보조금 연계성, 서비스 접근성에서 차별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는 ODM 축소를 통한 직수출 강화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농기계 기업으로서도 사회적 책임과 국제협력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트랙터 8대와 유지보수 부품을 기부하였으며 유럽 통합법인을 기반으로
동유럽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정부 조달 사업 수주 사례는 그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책 이슈입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당시 쌀 초과 생산으로 인해 쌀값이 급락하며 벼농사 위주의 농가들이 주수입원이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농업소득이 불안정해지자 농민들은 고가의 농기계 신규 구매나 교체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가 겹치며 농가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고 이는 농기계 구매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24년 4월에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위무 매입 조항이 폐기되며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농기계 구매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장기간 보류하게 만든 것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국관리법은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쌀 수급의 선제적 관리와 정부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 쟁점이었던 쌀 가격의 소득 보전 기능은 농안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농가의 차익 또는 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농가 소득의 최소한의 안정망이 구축되면서 농산물 가격 급락에 따른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이는 소득 불안정으로 미뤄졌던 농기계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9월 17일 연준이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4.5%에서 0.25포인트 내린 4.25%로 재조정했는데요. 연준은 두 차례에 더 걸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가 농기계 시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매해 불어나는 비부동산 부채 압박 속에서 미국의 대규모 상업 농장들은 주로 상업은행, 그다음에 농업신용 시스템 또는 제조업체 자체 금융을 통해 농기계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농업인의 장비 구매를 위한 대출 이자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농가의 투자 심리와 구매력을 크게 위축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새로운 농기계 구입이나 기존 장비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트랙터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점인데요. 한국 농촌에는 제조된 지 오래된 트랙터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년 기준으로 전체 농기계 중 74%가 권장된 사용 기간을 넘긴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트랙터 교체를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NIOSH에 따르면 미국 농업 트랙터의 평균 연령은 25.7년으로 20년 이상 된 모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5년은 교체 사이클이 초입에 머무르는 양상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인데요. 최근 설비 증설을 통해 주요 부품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완전 조립 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고 트랙터 생산의 전 과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23년 초부터 약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생산 능력은 트랙터 기준으로 한 대당 평균 단가를 약 5,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매출이 1조 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지아 공장은 미국 트랙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상호 관세 15% 외에 트랙터 부품 내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량에 따라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트랙터는 평균 18%에서 20%까지의 높은 관세 부담을 안게 되며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던 가격 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조지아 공장에서 현지 생산된 트랙터는 이러한 미국의 수입 관세를 회피하거나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조지아주 정부는 투자 기업에게 세금 감면, 부지 제공, 고용 보조금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현지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 농기 기업들은 수출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성장 모멘텀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확산과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 미국 내에서 취미로 경작을 하게 되는 하비 파머 계층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한국산 중소형 트랙터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기술적인 진전과 뛰어난 가성비를 바탕으로 일본의 쿠보타와 같은 전통적인 강호들과 경쟁하며 미국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22년 미국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입 비중은 47.7%로 1위이고 동사는 그 트랙터 업계에서 탑5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현재 고마진의 중대형 트랙터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트랙터는 중소형에 비해 높은 판매 단가와 부품 교체 및 서비스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동사는 또한 MyTYM이라는 텔레매틱스 기반 모바일 앱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농기계 관리의 편리성을 크게 높였고 동사는 텔레매틱스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중대형 트랙터 시장에서 텔레매틱스 옵션과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동사만의 엣지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출 추정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매출 추정 논리는 트랙터 매출에 기반해서 80%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트랙터 판매량을 중심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트랙터 판매량이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 실적을 기반으로 생산 실적에서 다시 농기계 매출을 추정하고 농기계 매출 중에서 다시 각 제품별 매출 추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분배된 판매량을 다시 지역별 매출에 기반해서 내수와 미국 기타 지역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분리한 판매량에서 다시 정부 지원금, 시장 격리 매입, 연간 물가 소득 등의 변화를 고려해서 26년과 25년 앞으로 있을 판매량을 직접 추정을 하고 거기서 다시 25년의 가격을 곱해서 다시 역산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간 소매 판매량 추이를 고려해서 과거 사이클 반영해서 25년과 26년 미국 소매 판매량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사 점유율을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구했고 동사 미국 캐파 제품 시장 받아주는 것이 100%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감안하기 때문에 과거 가동률과 그다음에 판매량을 기반으로 다시 추정했습니다.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필리핀 정부의 트랙터 공급을 25년 8월부터 65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650대라는 양 자체가 1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여 25년 내에만 반영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음은 생산 실적입니다. 생산 실적은 이제 생산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다시 트랙터나 이런 주요 제품군별로 모았고 다시 그걸 총 금액으로 환산해서 다시 총 금액 기반으로 다시 각자의 농기계 사업부 안에 있는 제품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년별로 매출 비율이 나오게 생산 실적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생산 실적 비율을 기반으로 다시 대표 제품 가격을 반영하여 농기계 판매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말했었는데 이 가격 변화율을 보면은 지금 거의 고마진 제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별 품목 판매량을 연별로 추정한 값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농가 소득 어떻게 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정부 지원금 자체는 25년, 26년도에 정부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 처리하였고 구매 대상 농기계 가격은 TYM 제품 가격으로 하였습니다. 농가 규모 또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고 25년과 26년은 그 변화율을 15개년치 반영한 ETS 포캐스트 이용하였습니다. 기존 농기계 보유 현황도 마찬가지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장 격리 매입비의 경우 아까 전에 말했던 법안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서 24년에서 2천억을 더한 값을 25년 값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26년에는 플랫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연간 농가소득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회계 분석을 돌렸고 그렇게 25년, 26년 연간 농가소득을 구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농기계 실제 구매량과 단순 찬용 회계를 돌려서 농기계 실제 구매량을 구하였습니다.
통해서 다시 역산해서 다음과 같이 구하였습니다. 매출 원가의 경우에는 성격별 비용 합계를 이용하였고, 보시게 되면 25년에 생각보다 많은 매출 원가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하반기에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원이기 때문에 수익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비용을 늘려주었습니다. 판관비는 다음과 같이 외고 변동비와 고정비, 그다음에 직원수를 고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발표.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트레일링 PER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 반영하기 위해서 행 PER 사용하였고, 25년에는 업사이드 마이너스 5.8%로 투자의견 홀드, 26년 목표 주가는 플러스 19.6%로 투자의견 바이 제시하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